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기술, 안보, 정치적 주도권을 두고 맞붙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들어 본격적으로 재개된 관세 협상은 향후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은 대규모 관세를 도입했고 중국 역시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일시적인 휴전이 이뤄졌지만 팬데믹과 지정학적 긴장,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으로 갈등은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가 4년 만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재검토에 나선 것이죠.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기차와 배터리. 미국은 중국 전기차 산업이 국가 보조금과 가격, 덤핑 전략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관세는 전기차에 최대 100% 이상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미국은 AI 칩, 반도체 장비 등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제와 관세 정책을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태양광 패널과 핵심 소재 분야입니다. 중국이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역시 산업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관세 조정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소비재의 공장이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 부담은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전자제품, 배터리, 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여러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이미 많은 미국 기업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남아시아나 멕시코,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관세가 현실화되면 이런 흐름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세 번째로 한국과 일본,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중국과 밀접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북미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은 기술과 공급망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바이 아메리칸 정책 등이 모두 그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조정은 그런 산업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죠. 중국 역시 이에 맞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복 관세 외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 디지털 위안화 확대, 브릭스 중심의 무역 블록 확대, 중동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정책과 RCEP,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한다자 경제 협력도 여전히 강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자와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전기차 관련주는 이번 관세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공급망 재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입지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희토류와 같은 전략 자원 관련 기업이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기업들은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장비, 중간재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산 투자 전략과 리스크 해지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협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 품목에 대한 일정 수준의 타협을 도출하며 시장은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국은 전면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글로벌 증시 하락, 원자재 급등,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협상 보류입니다. 즉 합의도 결렬도 아닌 상태에서 긴 교착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미중 관세 협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기술과 산업, 정치와 안보를 포함한 총체적 힘겨루기입니다. 이 협상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증시와 원자재 가격에,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과 산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이동, 경로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